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전세 시대는 막을 내리고 월세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이야기. 제가 1년 전부터 자주 드렸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올 초까지도 사실 아파트 임대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상이 완벽하게 깨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월세 비중이 50%까지 육박했던 것이 30% 초반까지 뚝 떨어졌고요. 오히려 전세 시장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믿을 만한 아파트 갭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전세가의 상승, 전세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도 됩니다. 계속해서 예상을 깨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어서 더욱더 앞으로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들어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전화와 문자 통해서 편안하게 상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서울전화 0234240704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시장을 보는 정확한 안목, 군더더기 없는 해설과 친절한 답변으로 부동산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부동산계 해피바이러스 이충민 이사.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팁을 드립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맨날 우리 비슷하게 인사하는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입니다. 2016년도 이제 한 19일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올해 연말만큼 그렇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연말을 보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역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0년 이상 지났지만 굉장히 혼란의 시기를 좀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불확실성이 하나는 해소가 됐습니다. 하나는 약간의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상황이 굉장히 좀 그렇게 미래가 좀 많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런 불투명 속에서 굉장히 좀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우려와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화 문자 상담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4번 문자샵 8289번이고요. 자,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이번 주에 챙겨볼 전략은 무엇인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양극화 시장 소액 투자 전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연이은 금리 인하로 대표적인 수익형 월세 상품인 상가, 오피스텔 등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내수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혀 상품별 차별화 양상을 보였는데요.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역세권, 중소형 주택 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예측하며 내년부터 과잉 공급된 중대형 주택에 대한 가격 조정 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대 목적의 주택 매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양극화 시장 소액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자꾸 불안한 이야기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불안정한 시장이 예견이 된다.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투자 전략, 그중에 소액 투자 전략이에요. 이 내용을 왜 준비해 주셨죠? 지금 오늘 인사이드 부동산 시간에서는 이제 소액 투자 전략,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경제가 이제 GDP가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이 저성장에 들어가면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저성장 기조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미국 금리가 이제 이번 달 안에 이제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0.25%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 번을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그 금리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만약에 미국 금리가 인상을 하더라도 한국, 대한민국 금리는 바로 따라서 인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가계부채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생산 인구가 점점 더 감소가 되고 경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지역적인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연령대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느 지역이나 부동산, 우리나라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60년이 넘는 부동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주택에 대한 보급률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디를 투자하고 어떤 매물을 투자하더라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시장, 그다음에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소액 투자 전략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직주 근접성. 자,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을 해야만이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간다. 자, 이 말뜻은 과거에는 자,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참 일을 하시던 베이비붐 세대가 이 서울 근교로 해가지고 전원주택의 꿈을 안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에 대한 그런 굉장히 부동산 시장의 화랑이었는데 자, 이제는 그쪽에서 이제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또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다시 도심으로 회귀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있을수록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다. 자, 두 번째는 인문적 환경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상통을 하는데 생활 편의 시설이 많은 그다음 젊은 친구들이 쇼핑의 시설이 가깝다든가 아니면은 극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들만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자, 또 하나는 자연적 환경이죠. 주거에 대한 쾌적성. 자, 그래서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역세권에 있는 것보다는 한강변에 아니면은 이제 숲세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 그래서 숲세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연적인 환경이 중요시 된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 민감도 같은 경우는 다 다르지만 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중요하고 소득 수준이 약간 낮을수록 인문적인 환경이나 직주 근접에 대한 편의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갈 건데요. 부동산 시장의 좀 과거와 현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굉장히 부족했죠.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1966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그러니까 14년 동안 서울의 총 인구는 약 500만 명, 정확히 496만 명 정도, 500만 명 정도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에 농사를 짓던 부모 세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미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누나를 따라서 형제를 따라서 다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인구의 유입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어느 시절이든지 다 이때 보면은 주택에 대한 공급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죠. 우리 한강의 기적이다. 샴페인을 터트린다. 이런 여러 가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고도 성장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 수요층이 직장이 굉장히 안정된 이때 당시에는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안정된 정년이 보장된 직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그만큼 인력 수급이 많이 부족했던 시기고 기술, 숙련공들이 많이 부족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회사에서 지출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가르쳐가지고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은퇴 보장을, 정년을 보장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가 주 수요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 상관없이 동반 상승이 일어났다.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주택가격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를 한번 살펴봤다면 이제는 현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의 현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주택의 공급이 과잉이죠. 주택 보급률을 살펴볼 것 같으면 전국적인 주택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10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시군, 구로 좀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 어떤 지역은 130%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경제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어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해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앞다투어서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7%, 2.8%를 예상하던 경제 성장률이 지금 2%대로 추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2%대의 경제 성장률은 내년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만 하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총생산이 야간 1%면 15조 정도가 하락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 수요층들이 소득이 불확실한 에코 세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정규직들은 없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정규직,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주 수요층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 세대가 지금 주 수요층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역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다. 그 이유는 주 수요층이 에코 세대이기 때문에 에코 세대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만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수요층에 따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역세권이, 숲세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한강이라든가,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소액 투자 전략입니다. 소액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저가, 중저가의 다세대 주택, 소형 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소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수요층에 따른 분석을 살펴보면은요. 중장기적인 투자 선택을 할 경우에는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좀 높지만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소액 투자 가능한 용산변이나 용산 같은 지역이나 아니면은 한강변 지역에 좀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주거에 대한 쾌적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소액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인문적인 환경, 그러니까 역하고 가깝다든지 아니면은 직장과 가깝다든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소액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기적인 소액 투자 선택을 할 경우에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직주 근접성이 우수한 지역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 수요층들이 에코세대이기 때문에 에코세대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우수한 지역, 그 다음에 소형 평형대를 매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권이나 아니면 강남권이 아니더라도 서울에서는 강남권 그리고 지방에서는 그 중심에 있는 도심권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살펴봤습니다. 양극화 시장에서의 소액 투자 전략, 일단 좀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4140704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궁금한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함께합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가계 부채도 1,300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하고요. 이제는 돈 빌리기도 더 깐깐해지고 원금과 같이 갚아야 된다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투자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한 결정이 중요하겠죠. 자,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게 임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유념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양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함께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를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고양시에 네. 원당 삼성 레미안이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답답해서 네. 언제 팔아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원당 3지구요? 원당 3동? 원당 성사동 네. 원당 삼성 레미안. 원당 삼성 레미안 평형대는 어떻게 되고 매수가 얼마인데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어요? 제가 45평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 재건축해서 분양가로 한 5억 5천에 저희가 들어갔는데 네네. 지금 돌아보니까 한 4억 5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성산동 원당 레미안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대형 평형대라는 게 이렇게 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몇 평형이라고 하셨죠? 제가 지도를 찾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45평형이에요. 45평형이요. 예. 그러니까 원당 삼성 레미안 아파트 45평. 이거를 그러면은 아까 제가 듣기로는 계속 보유를 하고 분양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 거기가 주공 아파트였잖아요. 예. 예, 그 주공 아파트에도 한 10몇 년 살다가 예. 재건축으로 해서 저희가 부담금 내고 재건축이 된 거예요? 네, 2009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입주하시는 거예요? 재건축을 해서 다시? 입주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전세를 주고 지금 나왔어요. 전세를 주시고요. 자, 그러면 45평 제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45평에다가 지금 그러면은 재건축을 해서 가격과 추가 부담금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얼마를 내셨어요? 네, 한 2억. 그러면 취득가가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때 5억 5천이요. 5억 5천이요? 이 5억 5천이 어떻게 나왔죠? 그때 감정 평가해가지고 예. 3억에다가 추가로 해서 2억 5천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정이 3억.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이 2억 5천이요? 예, 2억 5천. 그래서 5억 5천인데 지금 시세는 한 4억 5천 정도 한다고요? 네네네.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여기 뭐 골프장도 옆에 있고 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자연적인 환경이 좋아요. 아주 네.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적인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4억 5천, 5억 정도면은 서울 인접한 지역에서는 고가의 아파트로는 볼 수 없죠. 자, 2009년도에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가격이 오히려 분양가보다 많이 1억 가까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대형 평형이라 그런 것 같아요. 자, 혹시 삼성지구 들어보셨어요? 삼성지구? 아니요? 요 옆에 조금만 더 가면은 일산에 3호선 라인에 삼성지구가 있는데 삼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형 평형은 2015년, 16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교통에 대한 인프라와 서울에 있는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삼성지구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은평 쪽이나 서울의 3호선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강남까지 들어가죠. 3호선이. 여보세요? 예. 예, 3호선이 강남까지 들어가요. 예, 강남까지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하냐면 강남에 거주하는 지역이 일산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사실 이때 분양할 때는 굉장히 많이 호황을 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택에 대한 보급률이 많아지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66년부터 80년까지 14년 동안 서울에 500만 명이 늘어났어요. 인구가 500만 명이 늘어났는데 공급한 거는 100만 세대도 안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 택지를 공급했죠. 일산. 자, 저 조금 들어가면 중동, 그 다음에 삼본, 그 다음에 평촌, 분당,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80년대 중후반에 일산에 분양할 때 뭐라고 했냐면 강남과의 접근성 1시간 아니면 60분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당시는 어떤 마음으로 이쪽으로 나갔냐면 강남의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너무 올라가니까, 자, 그래, 남자 하나만 힘들면 되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고 일산 쪽으로 갔습니다. 자,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자, 시청자님, 네. 지금 혼자 직장 생활 하세요? 직장? 예,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맞벌이 하세요? 혼자 보세요? 맞벌이 하고 있어요. 맞벌이 하시죠.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꽤 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왜냐면 맞벌이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때 당시는 혼자만 고생하면 됐는데, 이제는 아기 맡길 때도 없고 맞벌이는 해야 되는데 아기 맡길 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직장 근처로 들어옵니다. 다시. 그래서 45평이 인기가 좋다가 오히려 강남 쪽에 20평형대가 인기가 더 높은 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뭐 보시면 삼성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형이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3호선 라인이 강남까지 들어가니까 올라가는데 소형 평형만 올라가요. 여기도. 중대형 평형은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려면 매도 타이밍은 앞으로도 올라가긴 어려워요. 직주 근접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도를 좀 빨리 하시는 것을 좀 이렇게 매도 좀 빨리 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내드릴게요. 살아있으면 바로 팔아야겠네요. 바로 파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성산동의 레미안 아파트였는데, 일단 주 수요 측이 가장 원하는 평형대가 중소형이기 때문에 지금 중대형 평형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좀 빨리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 저희가 답변들 중에서 빨리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답변이 나올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더 그래도 좀 좋은 가격에 잘 매도하려면 혹시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도 매수하는 것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내부를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고가의 아파트로 해가지고 고가의 인테리어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뭐 이사철의 개념이 많이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다음에 이제 봄, 가을의 이사철에는 수요자가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만큼 매물대도 늘어나고 수요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경쟁이 붙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조금 더 높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높게 팔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사철에 매도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4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 네. 노원구 노원구. 상계 7단지요. 네, 상계 7단지고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재건축이 한 30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매매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정말 단골 아파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주 나왔던 아파트기도 하고, 얼마나 보유하고 계셨나요? 한 7년 정도요. 7년, 오랫동안 보유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7단지 아파트,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더 보유하시는 게 나을까요? 인사 주시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7단지 더 보유해야 되냐 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금전적으로나 뭔가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없으면 보유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것은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보거든요. 네. 예, 4년에서 5년 정도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에 있는 상계주공 7단지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서울에는 안 사시는 거예요? 예. 지금 어디에 거주하세요? 광주 광역시요. 아, 광주요? 전라도. 네. 멀리서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7년 전에 사셨다고 했어요? 네네. 자, 2009년도네요. 네. 2009년도에 몇 평형? 얼마에 사셨어요? 24평형이에요. 몇 평형이요? 1억 5천. 1억 5천에 샀거든요. 1억 5천에 얼마, 지금 몇 평형이요? 24평이요. 24평형. 네. 자, 지금은 얼마 주고 계세요? 얼마 정도 가요, 시세가? 아, 우리는 1층이라. 아, 1층 사셨어요? 3억 6천 가는데 예. 3억 1천 정도. 3억 1층이라. 1천 정도. 네. 자, 2009년도에 사셔가지고 그래도 더블 이상은 났네요. 아파트 가격이. 네네. 네. 자, 근데 이게 상계 주공같이 지금 전세 놓고 계시는 거예요? 사글세요. 아, 사글세, 월세. 네. 월세 얼마 놓고 계세요? 2천에 70만 원. 2천에 70. 네. 자, 2천에 70이면은 지금 시세보다는 수익률이 저조하지만 매수했을 때 당시의 시세는 수익률이 뭐 나쁜 편은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현재 시세를 놓고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워낙 노후됐잖아요. 이게 네네. 상계주공은요. 잘 아시죠? 네. 상계주공은 1단지부터 16단지, 14단지까지 해서 네. 해가지고 약 한 4만 세대 돼요. 네네. 자, 근데 지금 상계주공 8단지는 재건축이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네. 8단지가 좀 빨라요. 왜냐면은 네네. 8단지는 5층이기 때문에 일단 지분이 크고요. 네네. 8단지 같은 경우는 지분이 크고 또 세대수가 몇 세대 안 돼요. 왜냐면은 15층보다 이거 지금 7단지 15층 아파트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15층이 아니라 5층이다 보니까 세대수도 적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빨리 되는데 자, 이제 서울에서 우리 시청자님, 서울에서 5층 재건축 아파트들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네네. 5층 재건축 아파트들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이제 7층은 거의 없고요. 10층, 그 다음에 12층, 그 다음에 가는 게 15층 재건축 아파트예요. 자,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에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아니면 재건축이 너무 길어지더라도 재건축을 하더라도 시간이 길어지면은 네.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네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좋아집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 지역 자체에 보면은 노원 문화의 거리가 있고요. 노원역이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노원 문화의 거리에 생활 편의시설이 다 있고요. 자, 그런 네네. 다음에 여기 창동 차량 기지창이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기 네, 때문에 알아요. 예. 예, 여기에 이제 문화, 쇼핑, 업무 이런 복합 시설이 들어오게 돼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주거 환경이 좋아지겠죠. 네. 자, 그러면서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데 이 재건축은요. 네. 재건축은 말 그대로 도미노가 뭔지 아시죠? 도미노 현상. 예, 하나 예. 쓰러지면은 주변이 우르르 쓰러지는 거. 네. 자, 하나가 재건축이 시작되면 옆에서 동의율이 확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건축 시장은 사실 좋진 않아요. 왜냐면 1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데 한 4, 5년 정도 기다리시면은 지금보다 가치는 훨씬 더 올라 있을 거예요. 예, 아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그걸 예, 전체를 빼갖고 경기도 광주 예, 경기도 광주. 이맥에서
내려갖고 경강선이 있잖아요. 거기도 광주- 아파트를 광주 이쪽으로 어디요? 한데 옮길까 하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 우리 시청자 경기도 광주 어떤 아파트 보셨어요? 이 편한 세상이요. 이편한 광주. 세상이고 아, 네. 이편한 세상이요. 경기도 네네. 광주. 예, 이편한 경기도 세상. 광주. 네. 이거 광주 역세권 개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 광주 역세권 개발이요? 차라리 전세로 해서 그 금액을 투자를 할까?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전세로 놓고 이걸 투자한다는 거죠? 네. 광주역. 잠시만요. 제가 지도를 광주역에 인근에 위치한 건가요? 예. 몇 평형대 우리 시청자님 보셨나요? 평형대 34평이요. 34평형. 금액은 네. 얼마인가요? 금액은 매수가가? 4억 1,000 그때 한 달 전에 4억 1,000 주작했거든요. 4억 자, 1천.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4억 제가 1천. 지도를 찾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네. 음이탈이 났네요.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지도를 찾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저는 네. 이 지역을 가봤어요. 네. 시장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광주가 지금 상대적으로 지가, 그러니까 지가, 토지가죠. 토지가가 낮아요. 왜냐하면 어디보다? 네네. 하남보다 낮아요. 낮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조금 이루어지는데 광주가 문제가 뭐냐면 인프라가 구축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인프라 구축이. 자, 이게 지금 30몇 평형이라고 34평형 보셨다고 했죠? 네. 34평형 봤는데 이게 분양가 얼마라고요? 분양가는 3억 5천인가 기다렸거든요. 예. 근데 프리미엄이 조금 붙어갖고 네, 자, 짧게 예, 3억 5천인데 이게 프리미엄이 좀 붙었는데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많이 안 올라가고 왜냐면은 일단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전세를 빼고 다른 데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지역보다는 서울의 도심권에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가치가 높아요. 자, 요렇게 마무리해드리고요. 네. 추가 사항 있으면은 방송 다시 한번 끝나겠고요. 남겨주세요. 예? 네. 너무 열정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다 음이탈까지.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보유하자. 네. 처음에 산 게 7단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네. 더 듣기 좋은 이야기잖아요. 더 가격 상승이 네. 예견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네.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매물, 다양한 매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난 네. 이후에 얘기 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굉장히 뜨거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2017 경제와 부동산 관련된 세미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 지하철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입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먼저 예약 신청하시고 세미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목요일 날 마련된 강연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원래는 이제 매주 화요일 날 네. 2시에서 4시부터 이제 3호선 신사역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목요일 날 부득이하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2017년 경제와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과도기의 시점이 또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 사회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서비스 산업에서 IT 산업, 그다음에 통신 산업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토지에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과거 향수에 젖어가지고 투자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2017년에는 경제 상황을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정치 상황을 좀 짚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변수를 한번 짚어보면서 그 변수들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초점에 맞춰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니 좀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날짜 체크를 잘 하셔야겠네요. 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 마련된 강연이고 15일 목요일이라고 하니까 날짜 꼭 잘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충민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립니다. 다음 상담 이어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우리 시청자님? 혹시 TV 켜놓고 계신가요? 아, 저요? 네, TV 지금 켜놓고 계세요? 예. 네, TV 네, 볼륨은 음속으로 바꿔주세요. 네. 소리만. 네네, 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화면만 보실 수 있게. 네, 좋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팔려 그러는데 매도에 관해서 네네. 좀 문의 좀 해보게. 네, 잘하셨습니다. 어떤 주택 매도하고 싶으세요? 용산에 있는 문배동, 네, 문배동. 이안 1차 아파트. 네, 101동에 그 아파트예요. 네, 동호수까지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평형대 네. 어떻게 되고 왜 매도하려고 하시는 거세요? 매도는 네,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렇구나. 아유, 한숨을 갑자기 크게 쉬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 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때문에 팔아야 되나 더 가져가야 되나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안 1차 아파트고요. 문배동입니다. 자, 아파트 일단은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세금이 어떤 부분 때문에요? 양도소득세가 네. 1가구 2주택이신가요? 그러니까 2014년에 거기는 원으로 일가인데 예. 지금 이안은 문배동 길 하나 사이에 문배동하고 원으로 일가가 갈려 있어요. 예. 더 프라임 그쪽에 네네. 내가 또 하나를 2014년에 보유를 했는데 내년 6월 이전에 팔아야만 된대요. 3년 이내에. 네. 왜냐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네. 원효로 일가에 있는 아파트죠, 아파트. 거기는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상가 여기네. 원효로 일가를 산 날로부터 자, 이안 아파트를 3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자,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이안 아파트가 몇 년도에 얼마에 사셨어요? 이거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요. 자, 분양을 얼마에 받으셨어요? 몇 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 2005년에 준공이 됐어요. 예, 2005년에 얼마에 받으셨어요? 2005년 4월 달에 준공이 됐으니까 3년 전에 그러니까 2002년인가? 그럼 금액은? 우리 어머니 3억 돈이에요. 3억 정도? 네. 그럼 지금 시세는 얼마예요? 지금 시세는 저번에 5억 8천까지 준다는 걸 내가 안 팔았거든요. 5억 8천. 네. 자, 그러면은 2억 8천. 2억 8천에 대한 양도 차익이 발생해요. 네. 네,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네. 어차피 세금을 절세하려면 팔고 다시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제 중과세는 없어졌어요. 중과세는 없어졌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최소한 세금을 그래도 6, 7천만 원은 내셔야 돼요. 7천? 네, 6, 7천만 원. 많이 더 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작년에 용산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해봤는데 네. 5억 2천을 기준으로 해서 한 4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된대. 5억 2천이요. 내가 만약에 5억 2천을 받는다면 그러면은 세금. 제가 정확한 거는 세율로 따져봐야 알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는데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매도를 하시고 네. 자, 물론 가치가 있는 지역이에요, 어머니. 네. 하지만 주상복합이라는 마이너스가 있긴 해요. 자,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로 한번 갈아타세요. 아파트로. 그러면은 비과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절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아파트로 주상복합이 아니라 아파트로 갈아타라는 효과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금 문제와 그 다음에 지역적인 부분과 이한 아파트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겹쳐 있는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5분, 10분 정도 상담을 해드린다고 해서 전혀 상담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네. 저 뭔가 비과세를 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4년 동안 보유하면 그 후로 팔아도 비과세 된다면요. 예, 맞아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네. 네,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시면은 4년 동안은 매도를 못 하는데 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 근데 또 보유기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어, 자,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 아니 시청자님 선생님을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아,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연락처 네네. 예. 감사합니다. 꼭 전화 주세요. 예. 네, 연락처 주시면 다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숨을 처음에 쉬었는데 한숨 쉬실 일이 아니셨어요. 그럼요. 그렇죠? 사시고 나서 얼마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셨는데 그 시세 차익이 꽤 많이 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 연락 이충민 이사님이 드린다라고 하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상담 서울전화 0234240704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전화 연결되었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자금이 좀 여유가 좀 얼마 있는데, 네. 제가 은행에 몇 년 오니까 이제 이자도 없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 투자 한번 상담소말로 더 좀 드렸거든요. 네, 여유 자금이 얼마 정도 있으세요? 지금 있는 게 한 2억 정도 듭니다. 2억이고 살펴본 지역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면- 그것 잘 몰라가지고요. 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큰 틀에서의 가이드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억 정도의 투자 자금 어떻게 투자할까요? 인사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굉장히 전화 연결이 됐는데 네. 어려운 네네. 상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2억 정도 가지고 계신데 과거에는 제가 소액 투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국이 또 시국이고 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이나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나라 중에 한 군데예요. 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 상황이 조금 더 어렵다 보니까 경제 쪽이 또 어려워지고요. 또 네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또 부동산 쪽도 어려워지고요. 자, 지금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화를 지금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주셨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하루에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 얼마 있는데 얼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들었는데 자 조금 더 근데 어수선하니까 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상담 좀 전문가분이 들어보려고 한 거죠. 2억 정도 네. 정도 있으신데 참 복잡하시죠 지금. 그렇죠. 예,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대출 이자는 높아진다는데 예금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더 이상 예. 뭐 금리가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요. 예.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재건축이나 지금 어디 거주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은 송파 파쿠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좋은 데 사시네요. 자, 지금 그러면은 자, 이런 송파에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 자, 그러면 아니면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이런 우리가 지금 2015년부터 2014년, 15년, 16년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예, 예. 많이 오른 아파트의 종류가 뭐냐면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소형 평형 아파트가 있죠. 예, 예. 자, 이 아파트를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재건축 아파트는 보류를 하셔라.
자, 근데 2억을 가지고 재건축 아파트, 쓸만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긴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소형 주택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소형 주택 가지고 2억 갖다가 내가 하나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다 이거를 다 투자를 해서 2억 5천 3억짜리를 하나 주고 사가지고 이거를 월세 받는다? 그런 투자 방법은 저는 선호하지 않고요. 예. 분산 투자를 좀 말씀드리는데 자, 이런 소형 주택 투자는 지금 해도 된다. 하지만 어디에 투자하냐면은 꼭 개발지 옆에 투자를 해라. 개발지 옆에. 예. 자, 제가 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세미나 오시거나 아니면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2017년에는 돈은 어차피 갈 데가 없어요. 어딘가 가야 됩니다. 지금 단기 유동자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분명히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아파트? 공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쪽은 안 갈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아파트 특히 안 갈 가능성이 크고 분양권 안 갈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개발지로 갈 가능성이 큰데 완벽한 개발지여야 된다. 자, 어디 서울 도심권에 이게 정부 주도에서 개발하는 완벽한 개발지여야 되는데 이걸 아닌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취소가 되거나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상당히 2017년도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확한 상담은 한번 시간 되시면은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더 자세한 내용 저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어디로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네. 그 세부적인 내용 방송 끝난 이후에 네, 그럼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좀 빠르게 살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좀 빠르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십리역에 있는 3부 아파트 33평형을 거주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예. 왕십리역에 있는 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90년대 중반쯤에 지어진 아파트로 알고 있고요. 거의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쿼트리플 역세권이죠. 굉장히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이 지하철 노선이 잘 돼 있으면서 또 민자역사 개발을 해가지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역하고 인접해 있는 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지금보다는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자 하나 더 빠르게 살펴드리죠. 왕십리 3구역입니다. 센트라스 33평형, 25평형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할까요? 임대해야 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임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왕십리에 대한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 센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 뉴타운 3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서울의 바로 이제 강남권의 전세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강북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옥수동이나 금호동 이 왕십리 일대가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명동이라든가 아니면 동대문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보다는 가치 상승이 더욱더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세미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니까 날짜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이고요.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먼저 예약 신청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세미나 함께 하실 수 있고 특히 오늘은 좀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 필요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개별적인 상담도 좀 긴 시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세미나에 참석하면?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1대1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1대1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쌀쌀해졌지만 오늘 정말 분위기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질문이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처럼 앞으로의 시장을 예견하기 힘들고 또 더 불안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안함을 안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 앞으로 계속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4번 문자 샵 8289번은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